자,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직업전환, 운동용 선수 은퇴 후 직업전환의 4단계, 직업전환을 위한 개입, 직업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어떤 조직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무한한 어떤 자부심을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선수 스스로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대처를 했다면 앞으로는 그 역할을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전문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첫 번째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먼저 자아 존중감을 경험하게 해준다. 운동할 때의 어떤 자아 정체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운동을 그만뒀을 때, 이때 자기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운동을 벗어나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자아 정체성은 너무 작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급격히 추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올려줘야 되는 거죠. 운동에서의 어떤 자아 존중감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올려줘야 돼. 상대적으로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해줘야 된다. 다음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극복하게 해줘야 된다. 정서적인 고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퇴와 동시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잃었을 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 아니면 자괴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 그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 밥맛이 없을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를, 조절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의나 걱정이나 좌절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감정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런 어떤 자기 개인이 초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고통, 그 다음 자아 존중감의 상실, 감정 표현 기회, 이런 것들을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에서 배운 기술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어떤 은퇴를 당한 선수가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개입을 해줘야 된다. 그게 초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퇴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자. 우리가 운동선수 시절에 훈련 일지를 적지 않습니까? 그걸 적음을 해서 현재 내가 어떤 상태고, 그 다음 내가 고칠 거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 피드백을 받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훈련 일지라면 퇴직 보고서 역시 현재 내가 어떤 시점에 놓여가 있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적음을 해서, 퇴직 보고서를 적음을 해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자는 거죠. 항상 끝이 있어야지 새로운 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서 자아 정체성, 사회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다르게 말하면 자기 현재 수준을 알게 만들고, 그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걸 확장시킬 수 있을까까지도 계획하자는 거죠.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 목록을 넓히는 방법을 탐색하자. 그러니까 대처법을 만들자는 거죠. 대처법을. 체육계 이외의 개인들이나 그룹들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확장시키자. 이런데 개인이 하기 힘들다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다양한 어떤 네트워킹을 형성한 상태에서 그 은퇴에 직면한 선수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른 분야의 사람들 만나게 하고, 그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또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역할 목록을 탐색하고 그 은퇴 선수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를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그걸 캐치를 해서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의식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단계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기초를 닦는다면 두 번째 의식적 사회적 단계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직업 전환을 잘하게 있을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앞으로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어떤 능력까지도 갖춰야지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은퇴 상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줄 수 있고 그걸로 통해서 선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노력은 지금 국가에서도 해주고 있으며 지금 앞으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은퇴 선수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에 같은 경우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하고 있고 한 2010년도 정도부터 해보는 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도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진로 특강 실제로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선수들이 은퇴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스포츠 심리 상담사하고 조직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은퇴에 직면한 선수들은 이러한 어떤 스포츠 심리 상담사나 어떤 조직의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은퇴 선수가 직업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개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